박혁거세, 알에서 태어났다는 그 신화인물 말이야. 그냥 지어낸 얘긴 줄 알았는데 진짜로 그 탄생지가 발굴됐어. 경주 외곽 나정이라는 곳인데 2002년에 본격 발굴을 시작해서 4년 만에 끝났거든. 그런데 거기서 한 변 8m짜리 팔각 건물 터가 나왔어. 그냥 우물자리도 아니고 일부러 만든 의뢰시설이었던 거지. 여기서 재밌는 게 그 연대가 삼국사기 기록이랑 거의 오차 없이 맞아떨어진다는 거야. 신화가 어디까지 진짜였는지 같이 한번 파보자. 자, 우리가 학교에서 박혁거세 배울 때 줄거리 한번 떠올려보자. 기원전 57년에 신라가 세워졌고 그때 왕이 된 사람이 박혁거세. 나이는 겨우 13살. 6개 마을의 촌장들이 모여서 이 아이가 우리 임금이 될 만하다 하고 추대했다고 적혀 있어.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1학년이 어느 날 한나라의 왕이 되는 거야. 상상이 잘 안 가지? 여기서 더 이상한 건 출생 이야기야. 흰말 한 마리가 어느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자줏빛 알이 하나 놓여 있었다는 거지. 그 알을 깨보니까 안에서 사내 아이가 나왔고 그 아이가 자라서 박혁거세가 됐다. 삼국유사에 그렇게 적혀 있어. 솔직히 이 대목에서 한 번쯤 멈칫하잖아. 댓글창에서도 자주 보이는 반응이 있거든. 이거 그냥 태몽을 진짜처럼 적어둔 거 아니야? 옛날 사람들이 임금 띄워주려고 만든 얘기 아니야? 사실 그렇게 의심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흰말이 알을 두고 절을 하는 그림이 너무 꿈 같으니까.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그런데 이 의심은 사실 우리만 가져본 게 아니야. 일제강점기에 신민사학이라는 흐름이 있었거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신라는 사실 4세기에야 시작된 나라다. 박혁거세, 남해, 유리 같은 초기 왕들은 다 후대 사람들이 꾸며넣은 창작 인물이다. 이 학설이 한때 한국사 교과서에까지 영향을 줬어. 그래서 박혁거세는 오랫동안 역사 인물이라기보다는 신화 속 캐릭터로만 다뤄져 왔던 거지. 건국연대 기원전 57년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로 의심받았고.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 한쪽에는 흰말과 자줏빛 아래 신화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거 다 후대가 지어낸 거다 라는 차가운 의심이 있어.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학교를 졸업한 거야. 박혁거세 알에서 태어났대. 딱 그 한 줄만 외운 채로. 근데 2002년에 진짜로 그 탄생지가 발굴됐어. 그게 어디였냐면 경주 외곽에 나정이라는 데가 있거든. 거기서 진짜로 뭐가 나왔는지부터 같이 따라가 보자. 자, 그래서 나정이 어디냐? 경주 남산 서쪽 기슭에 있어.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그 우물, 삼국유사가 여기다 하고 콕 찍어둔 바로 그 자리야. 그러니까 신화 속 좌표를 책이 직접 알려준 셈이지. 옛날부터 동네 사람들은 그 자리를 박혁거세 우물자리라고 부르긴 했는데 그냥 풀밭에 비석 하나 서 있는 평범한 사적지였어. 진짜로 거기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고. 그런데 2002년 5월 그 자리를 본격적으로 파보기 시작한 거야. 그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2005년까지 총 4차에 걸쳐 조사가 이어졌어. 발굴 첫 해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 그냥 우물 하나 나오겠거니 했는데 흙 아래에서 뭔가 큰 게 잡히기 시작했거든. 뭐였냐면 한 변이 약 8m, 전체 직경이 20m에 달하는 거대한 팔각건물 터였어. 면적으로 따지면 약 90평. 90평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지. 지금 아파트로 치면 30평대 세 채를 옆으로 쭉 붙여놓은 정도야. 한눈에 봐도 이건 누가 살던 집이 아니다 싶은 크기인 거지. 옛날 사람들이 사는 일반 주거지가 이렇게 클 리가 없잖아. 여기서 재밌는 게 그 건물이 하필 팔각형이라는 거야. 각이 8개라는 건 그냥 멋부려서 만든 게 아니거든. 옛날 동아시아 사람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다 라는 우주관을 갖고 있었어. 한자로 천원지방이라고 해. 둥근 하늘과 네모난 땅을 한 건물에 다 담아내려고 일부러 팔각으로 깎은 거지. 그러니까 팔각이라는 모양 자체가 여기는 일상 공간이 아니라 하늘에 뭘 바치는 의뢰시설입니다 하고 광고하고 있는 셈이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결정적인 증거가 흙 속에서 한 점 더 올라왔어. 의봉 4년이라고 한자로 새겨진 명문 기와였거든. 의봉이라는 건 당나라 고종 황제 때 쓰던 연호야. 의봉 4년을 우리 달력으로 환산하면 서기 679년, 신라로 치면 문무왕 19년이 돼. 통일 직후의 그 시점에 누군가가 이 자리에 일부러 건물을 지었다는 게 새겨진 기와로 직접 증명된 거지. 말하자면 건물 주민등록증이 나온 거야. 누가 언제 지었는지를 자기 손으로 짓누게 박아놓은 거니까. 게다가 같이 묻혀있던 유물도 양이 어마어마했어. 기와의 토기, 철기, 자기까지 합쳐서 무려 1200여 점이 한 자리에서 쏟아져 나왔어. 더 묘한 건 그 유물 상당수가 멀쩡한 게 아니라 일부러 깨뜨려진 상태로 묻혀 있었다는 거야. 사람이 살던 집이라면 그릇은 보통 멀쩡하게 남아있어야 자연스럽잖아. 깨진 채로 정성스럽게 묻혀있다는 건 의식을 마치고 일부러 부숴서 봉임했다는 신호거든. 의례 폐기라고 부르는 흔적이야. 자, 정리해보자. 신화 속 좌표라던 자리에 가서 파봤더니 거대한 팔각 의뢰
아들의 건물이 있었고 거기에 누가 언제 지었는지 새긴 기와까지 함께 잠들어 있었다. 이쯤 되면 진짜 뭔가가 거기 있었네 소리가 절로 나오는 상황인 거지. 근데 팔각 건물 하나만 나온 게 아니었어. 그 주변에서 더 결정적인 게 한꺼번에 같이 나왔거든. 팔각 건물 주변에서 같이 나온 게 뭐였냐면 우물이랑 도랑이랑 목책이었거든. 이게 왜 결정적인지 한번 보자. 자, 그럼 팔각 건물 말고 또 뭐가 같이 나왔길래 결정적이라고 하는 건지 한번 따라가 보자. 사실 팔각 건물 하나만 나왔으면 옛날 신라 사람들이 뭔가 멋있는 건물을 세웠나 보다 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 한 곳에서, 그것도 굉장히 좁은 범위 안에서 성격이 전혀 다른 4가지 증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 먼저 첫 번째 증거, 팔각 건물 정중앙에서 우물 자리가 확인됐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국유사가 박혁것의 출생지로 직접 가리킨 게 바로 나정, 그러니까 우물이거든. 신화 속에서 자줏빛 알이 발견된 그 우물, 그 자리에 정말로 우물 흔적이 남아있었다는 거지. 신라 사람들이 아무데나 팔각 건물을 세운 게 아니라 그 우물을 정중앙에 두고 그 위로 의례시설을 올린 거야. 이건 우리가 시조가 태어난 자리라고 믿었다는 의사표시에 가까워. 두 번째 증거가 또 만만치 않아. 우물 둘레로 도랑이 빙진 둘러져 있었어. 폭은 약 2m, 깊이는 1.5m 정도. 그리고 그 바깥으로 목책 울타리가 반경 14m로 이중구조로 감싸고 있었거든. 지금으로 치면 우물 주변에 펜스를 2겹 친 거야. 그냥 동네 사람들이 물 떠가는 평범한 빨래터에는 그런 거 안 치잖아. 비싼 자재 들여서 도랑 파고 나무 울타리까지 2겹 세웠다는 건 사람 출입을 일부러 막아야 하는 자리였다는 뜻이지. 다른 말로 하면 함부로 다가가면 안 되는 신성구역이었다는 신호야. 세 번째 증거는 토기인데 이게 좀 결정적이야. 두형 토기라는 게 나왔거든. 두형의 두는 콩 두자야. 다리가 길쭉한 받침대 위에 그릇이 얹혀있는 형태인데 쉽게 말하면 제사상에 올리는 굽다리 접시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사람이 일상에서 밥 먹을 때 쓰는 그릇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올리는 그릇인 거지. 그런데 이 두형 토기의 편년이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전후 사이로 잡혀. 즉 박혁거세가 활동했던 그 시기랑 정확히 겹친다는 거야. 여기서 재밌는 게 삼국사기를 펴보면 박혁거세가 죽은 뒤에 그 아들 남해차차옹이 시조 사당을 짓고 사계절마다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나와. 시기로 따지면 서기 6년이야. 그러니까 사료가 그 시절에 시조한테 제사를 지냈다고 적어놨는데 발굴 현장에서 그 시기에 딱 맞는 제사용 그릇이 그대로 출토된 거지. 기록과 유물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순간 의심이 한 단계씩 무너지기 시작해. 네 번째 증거는 분위기가 좀 달라. 나정 일대에서 출토된 유물이 총 1200여 점인데 이게 대부분 깨진 채로 묻혀 있었어. 그것도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갈라진 게 아니라 일부러 깨트려서 묻은 흔적이었거든. 고고학에서는 이런 걸 의례폐기라고 불러. 사람이 살던 집이라면 그릇이 멀쩡한 상태로 남거나 깨졌어도 그 자리에 굴러다닌 모양으로 나와야 자연스럽잖아. 근데 여기 그릇들은 여기서 의식이 끝났다 하는 표시로 깨트려서 묻은 거야. 이사 가면서 안 쓰는 그릇, 정리한 흔적이 절대 아니라는 거지. 자, 이 4가지를 한번 머릿속에서 같이 펴봐. 우물자리 하나, 그 우물을 보호하는 도랑과 목책 이중울타리 하나, 시기가 정확히 맞는 제사용 그릇 하나, 일부러 깨트려서 묻은 1200여 점의 유물 하나. 이게 다 다른 자리에서 따로따로 나왔다면 우연이겠지 할 수 있어. 근데 좁은 한 구역 안에서 동시에 나왔다는 게 핵심이야. 우연이 4겹으로 쌓이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거든. 이 정도면 결론이 거의 한 방향으로 보여. 여기는 그냥 누군가가 살던 집터가 아니라 옛날 신라 사람들이 시조를 모시던 사당 자리였다. 그것도 사료가 가리킨 바로 그 위치에서 사료가 적어놓은 그 시기에. 신화 속 우물이라고만 알려졌던 곳이 사실은 국가 단위로 관리하던 신성 공간이었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 근데 이것만으로도 신기한데 진짜 못 박는 증거가 하나 더 있어. 시기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졌거든. 이제 가장 결정적인 한방, 연대 측정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한방이 남았어. 팔각 건물도 나왔고 우물도 도랑도 목책도 토기도 다 같이 나왔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누가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자리가 진짜 박혁거세 시대 거란 걸 어떻게 확정해? 그냥 분위기만 그런 거 아니야? 사실 이게 제일 까칠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질문이거든. 그리고 발굴팀이 이 질문에 답을 한 방식이 솔직히 좀 통쾌해. 발굴팀이 한 일은 간단해. 그 우물 안에 묻혀있던 목탄, 그러니까 태우다만 숯조각을 꺼내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돌린 거야. C14 측정이라고 하는 그건데 쉽게 말하면 흙 속에 묻혀있던 숯의 나이를 직접 재는 방법이야. 1500년 전 흙 속에 묻혀있던 숯의 나이를 100년오차 안으로 알아낼 수 있다고 보면 돼. 생각보다 정밀한 거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중심값 서기 500년, 오차 범위는 위아래로 50년씩이야. 그러니까 이 수지 묻힌 시점은 빠르면 450년, 늦어도 550년 사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지. 흙 속에 그냥 잠자고 있던 숯 한 조각이 갑자기 자기 나이를 입을 열고 말하기 시작한 셈이야. 자, 그러면 이제 사료 쪽을 한번 펼쳐봐야겠지? 삼국사기 소지마립간 9년조에 정확히 이런 한 줄이 적혀 있어. 시조 탄강지인 나을에 신공을 세웠다. 나을은 나정의 옛 이름이고 신공은 시조가 태어난 자리에 짓는 국가단위 사당이야. 그리고 그 소지마립간 9년이 서기 몇 년이냐? 487년이야. 여기서 재밌는 게 이 487년이라는 숫자가 아까 흙에서 나온 500년 플러스 마이너스 50년 범위 안에 정확히 들어와. 그것도 범위 한가운데로 쏙. 사료 한 줄이 흙 속 수치랑 그대로 맞아떨어진 거지. 비유하자면 시험 답지를 미리 채점해놨는데 펼쳐보니까 그게 정답이었던 셈이야. 삼국사기가 그냥 옛날 전설을 적어둔 책이 아니라 진짜로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적어둔 기록이라는 게 흙으로 직접 증명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한 번 더 겹치는 게 있어. 파트 3에서 얘기했던 두형토기 기억나? 다리 긴 받침대 위에 그릇이 올라간 제사용 굽다리 그릇 말이야. 그 토기 편년이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전후 사이야. 그리고 삼국사기 남해 차차홍 3년, 그러니까 서기 6년에 이런 기록이 적혀 있어. 시조 사당을 짓고 사계절에 제사를 지냈다. 박혁것의 아들이 아버지 모시려고 시조묘를 세웠다는 그 기록이지. 토기 나이대랑 그 기록 연도가 또 한 번 그대로 겹치는 거야. 정리하면 이래. 한 번 일치한 게 아니라 두 번 일치한 거야. 서기 6년 시조묘 기록은 두형 토기 편년이 받쳐주고 487년 신공 기록은 우물 수채 C14 연대가 받쳐주고 사료의 두 시점이 흙 속 증거 두 개랑 따로따로 동시에 맞아떨어진 거지. 이쯤 되면 우연이라고 부르기엔 좀 어색해지거든.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박혁거세를 그냥 신화 속 인물이라고만 부르기가 좀 머쓱해져. 우물도 토기도 숯도 사료도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만 그런 일이 아니야. 사실 세계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길을 걸어왔거든. 이 정도 발굴 결과가 의미하는 게 뭔지 세계사 다른 사례랑 같이 한번 봐보자. 그래서 박혁거세가 진짜였다는 게 우리한테 뭘 의미하느냐? 사실 이게 한국만의 신기한 일이 아니야. 세계사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길을 걸어왔거든. 대표적인 게 로마야. 로마 사람들은 옛날부터 자기네 나라가 기원전 753년에 로물루스라는 사람이 세웠다고 믿어왔어. 그런데 이 얘기도 오랫동안 그냥 전설 취급을 받았거든.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랑 비슷하게 늑대 젖 먹고 자란 쌍둥이 형제 얘기니까 누가 봐도 신화잖아. 근데 로마 한복판 팔라티노 언덕을 파봤더니 거기서 기원전 8세기 거주지랑 왕궁 흔적이 그대로 나왔어. 신화가 가리키던 그 시기, 그 자리에 진짜로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지. 로마의 팔라티노가 우리한테는 나정이고 로물루스 자리가 우리한테는 박혁거세 자리야. 신화로만 알려졌던 게 발굴로 사실로 격상되는 똑같은 패턴인 거지. 외국 학자들 입장에서도 자기네 건국 신화가 흙 속에서 한번 확인된 그 순간을 굉장히 큰 사건으로 다루거든. 우리는 그 일이 경주에서 한 번 더 일어난 셈이야. 그리고 이건 한반도 안에서도 똑같은 흐름이 있어. 고구려 세운 주몽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적혀 있고 가야 세운 김수로도 하늘에서 내려온 금괴 속 알에서 나왔고 신라 김씨의 시조, 김알지도 금괴에서 등장해. 한반도 고대 국가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같은 모티프를 쓰고 있는 거야. 학자들은 이게 광명사상, 그러니까 세상을 밝히는 존재라는 옛 관념을 알이라는 그림으로 옮긴 거라고 봐. 박혁거세의 혁도 본래 빛난다는 뜻이거든. 알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곧 빛에서 왔다는 얘기인 거지. 박혁거세가 세운 그 나라가 어디까지 갔냐? 신라는 1000년 가까이 이어졌어. 5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만든 금관들이 지금도 박물관에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서 재밌는 게 전 세계에서 발견된 고대 금관이 약 14점밖에 안 돼. 그 중에 한국에서 나온 게 10점이고 그 10점 중에서 신라 금관이 무려 6점이야. 황남 대총 북분, 금관총, 천마총 같은 이름 한 번쯤 들어봤지. 그게 다 박혁거세가 시조였던 그 나라에서 만든 거야.
동아시아 금속공예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한 왕조가 만들어낸 셈인 거지. 근데 진짜로 가까운 얘기는 따로 있어.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한 육촌장들 있잖아. 그 후예들이 받은 성씨가 이씨, 최씨, 정씨, 손씨, 배씨, 설씨야. 여기에 박혁거세 본인의 박씨까지 합쳐봐. 통계청 인구조사 기준으로 이 7성씨를 다 더하면 지금 한국 인구의 30%가 넘어.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마주친 사람들, 회사 자리 옆에 앉은 동료, 점심 같이 먹은 친구, 통계상 셋 중 한 명은 신라 건국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의 후예라는 얘기야. 야, 너 박씨야? 그럼 너 시조가 알에서 태어난 그 사람인 거 알아? 한마디 꺼낼 수 있는 거지. 기원전 57년에 13세 소년 하나가 추대받은 그 작은 사건이 지금 이름표 하나로 길거리에 살아있는 거야. 결국 신화의 절반은 진짜였던 거지. 그럼 이쯤에서 오늘 우리가 따라온 길을 한번 정리하고 가보자. 자, 정리해보면 이래. 박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났다는 신화의 껍질은 여전히 신화 그대로야. 흰말이 절을 하고 자줏빛 알이 놓여 있었다는 그 장면은 어디까지나 옛사람들이 시조를 띄워주려고 입힌 옷이지. 근데 그 옷 안에 들어있던 실제는 진짜로 발굴로 확인됐다는 거. 이게 이 영상의 한 줄이야. 경주 나정, 그 자리에서 한 변 8m짜리 팔각 건물터가 나왔고 그 정중앙에 우물이 있었어. 우물 둘레로는 도랑이 빙 둘러져 있었고 그 바깥은 목책 울타리가 한 번 더 감싸고 있었지. 같이 묻혀있던 두형 토기는 박혁거세 활동기와 시기가 맞았고 우물 속 수채 연대는 삼국사기에 적힌 신공 건립 기록과 그대로 맞아 떨어졌어. 증거 하나가 아니라 건물, 우물, 도랑, 목책, 토기, 연대까지 한 자리에서 같이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은 박혁거세를 그냥 전설 속 인물이라고만 부르기에는 좀 어색한 시대가 된 거지. 근데 이 사람한테 진짜 미스터리가 하나 더 남아있어. 죽음이야. 삼국유사를 보면 박혁거세가 죽었을 때 시신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5조각으로 흩어져 떨어졌다고 적혀있거든. 합장하려고 하니까 큰 뱀이 방해해서 결국 5개의 능에 따로 묻었다고. 그게 지금 경주 오른이야.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을 신화로 옮긴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누가 빚어낸 이야기인지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같이 파볼게. 2021년에 아령 우물 옆에서 새로 확인된 통일신라 수로 얘기도 거기서 같이. 오늘 이야기 중에 다음날 꺼내고 싶은 한 줄이 있었으면 그걸로 충분해. 다음 편에서 또 보자.